안녕하세요, 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90쪽에서 91쪽에 해당하는 알맞은 옷차림과 의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옷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옷의 기능은 크게 보호의 기능과 표현의 기능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보호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이라던가 혹은 비행사들이 입는 우주복처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탈 때 입는 옷과 요가를 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러한 옷들은 운동이나 일의 능률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옷 같은 경우에는 땀이나 분비물을 흡수해 청결을 유지해주고, 장갑, 털모자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표현의 기능으로 넘어가 보면 군복과 교복처럼 역할과 직업을 표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쁜 옷, 나한테 어울리는 옷차림을 입으면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런 정장을 입음으로써 격식을 갖춘 옷차림으로 예의를 표현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알맞은 옷차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사진은 바로 흰색의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등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 가는데 잠옷을 입고 갔네요. 그 다음 학교에 갔는데 파티복을 입고 학교에 간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무엇이 잘못된 것 같나요? 그렇죠. 약간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혹시 체육 시간이 있는지 모르고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갔다가 활동을 하는데 불편했던 경험, 여러분들 한 번씩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잘못하고 반팔을 입고 와서 감기에 걸렸던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맞은 옷차림이라는 거를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시작! 때,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적용하여 의생활 예절을 실천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때,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 선생님은 요거를 바로 TPO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TPO라는 게 무엇일까요? 영단어의 각각의 첫 글자인 것 같은데 T부터 한번 볼까요? T는 바로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T는 time입니다. 그렇다면 P는 뭘까요? 바로 place입니다. 그 다음에 O 같은 경우에는 영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occa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time은 그렇죠. 시간 혹은 때를 의미하고 place는 장소, occasion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맞은 옷차림이라 함은 바로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알맞는 옷차림을 입는 것이 바로 알맞은 옷차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TPO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자, 바로 옷차림이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로 활동을 편하게 해줍니다. 아까 전에 경험을 얘기했을 때도 그랬듯이 체육 시간에 치마를 입고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알맞은 옷차림을 하게 되면 활동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의 능률을 높여주고 다치지 않게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등산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팔 부분은 다 살이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나뭇가지나 거친 땅, 흙이나 이런 데에 부딪히게 되면은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을 할 때는 등산복을 입고 혹은 외부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을 입어서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잠옷을 입고 시장에 갔어요. 자, 잠옷을 입고 시장에 갔다는 것은 이 시장 상인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은 모습이죠. 그쵸?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킴으로써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타임, 시간에 맞는 옷차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사계절로 나누어 보았는데 봄, 가을과 여름, 겨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자라코리아라는 우리 옷가게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가져왔고요.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옷. 바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봄, 가을 생각하면은 아침에는 굉장히 추웠다가 낮에는 또 덥고 그리고 밤에는 또 추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팔을 입고 겉에는 자켓이나 가디건 같은 거를 걸침으로써 일교차에 대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봄에는 황사가 굉장히 많죠. 이 황사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코디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굉장히 간소하죠. 민소매나 치마 혹은 짧은 바지 그리고 샌들 이런 것들은 바로 시원하고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을 입어서 체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더운데 긴팔을 입으면은 몸 자체가 뜨거워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일사병이나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원하고 땀이 잘 흡수되는 옷을 입어주세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입는 옷이 많죠. 가까이 볼게요. 입는 옷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 이거 내복을 입고 바지를 입고 그리고 목도리나 모자를 추가적으로 좀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얇은 옷을 입고 또 패딩을 입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옷을 여러 겹 껴입기보다는 겨울에 큰 롱패딩, 엄청 두꺼운 롱패딩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따뜻하긴 따뜻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해요. 겨울 같은 추운 날에는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번 껴입는 것이 훨씬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복이나 혹은 여기 티 안에 상의 안에도 또 내복을 입는다든지 혹은 다른 얇은 옷을 입는다든지 해서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에 맞는 옷차림을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장소로 넘어갈 건데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밤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검정색 옷을 입으면은 지나가는 차량이나 혹은 자전거가 여러분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색 옷을 입어서 밤에도 눈에 잘 띄게 해서 교통사고나 혹은 다른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건 추가적으로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장소에 맞는 옷차림인데요. 수영장은 여러분들 너무 쉽지만 이런 수영복을 입어야 되겠죠. 당연히 수영복 입어야죠. 그쵸? 수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영복이 아닌 옷을 입고 워터파크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진행 요원들이 튜브를 못하게 하죠. 그쵸? 그만큼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꼭 입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정하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은 미술, 음악, 그리고 체육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과목들에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튀거나 너무 색깔이 튀고 여러분들 개성이 너무 강한 옷을 입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한 옷을 입게 되면은 학교에서 조금 단정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쵸? 너무 짧은 반바지를 입는다거나 이렇게 단정하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키장에서는 당연히 스키복을 입어야 되겠죠. 스키복을 입어서 이 눈이 몸에 닿게 되면 녹아서 옷이 젖게 되는데 보통은 스키복은 다 방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물이 옷에 젖어서 이것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다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복은 방수가 되는 옷을 입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는 옷차림인데요. 바로 오케이션, 상황에 맞는 옷차림. 결혼식에서는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결혼식에서는 이런 격식을 갖춘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그렇죠. 한복이나 단정한 옷을 입어서 명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색, 흰색 등의 무채색 계열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갈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애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채색 계열의 어두운 옷을 입어야 되고 밝은 옷을 입게 되면 적절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TPO에 맞는 옷차림을 알아보았으니까 바로 나는 약 TPO 코디네이터라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주고 다음 영상에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한번 활동을 해보길 바래요. 자, 첫 번째로 활동 방법은 각각 6가지의 TPO가 적힌 주사위를 굴립니다. 요거는 도안은 나중에 줄게요. 무작위로 나온 TPO를 종이 위에 적습니다. 그리고 설정된 TPO에 맞게 종이에 고려할 점, 필요한 옷과 물건을 적고 TPO에 맞는 옷을 골라 색칠한 후 인형에 코디합니다. 그리고 알맞은 옷차림을 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인데요. 자, 요런 도안은 영상 더보기란에 선생님이 넣어둘 건데 이 영상의 더보기란 말고 그 다음 영상에 이 활동 코디네이터 하는 활동 과제 영상이 따로 있어요. 요거를 한번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예시 같은 경우 선생님이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밤 그리고 장소 상황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고려할 점 적고 밤이 나왔으니까 밝은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장소 학교고 축제 장기자랑이니까 개성 강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옷과 소품은 영상에 따로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디를 해가지고 주변 배경도 한번 예쁘게 꾸며보길 바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 과제는 다음 영상을 보면서 활동 과제 나누냐 TPO 코디네이터 활동하는 것이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장하는 우리는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까요? 입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